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 33일차 방송.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스텝의 저자 박요철입니다. 음, 오늘은 백승기 씨가 쓴 글쓰기가 처음입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글쓰기 중에서 어떤 도입부 쓰기. 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영화도 한 10분 안에 저기 재밌는 장면이 나와야 끝까지 보고, 예. 그런 어떤 뭐 드라마도 시즌 1의 1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사람을 후킹하는 그런 어떤 글쓰기 노하우가 되게 필요한데, 뭐 또 쉽게 얘기하자면 글의 어떤 첫 도입을 어떻게, 첫머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책, 백승권 씨가 쓴 글쓰기가 처음입니다라는 책에서는 이런 도입부 쓰는 그런 어떤 도입부를 잘 쓰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고, 또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맹이만 쏙 뽑아왔습니다. 예.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설, 인문서, 실용서든 그것이 어떤 책이든 첫머리에서 강렬하게 끌어당기지 않으면 독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시작이 따분한데 나중에 가서 흥미로운 경우는 거의 없다. 작가와 출판사는 시작과 제목 부분에서 진검승부를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음, 저도 그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쓰면서 도입부, 특히 서문을 가장 마지막에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서문을 되게 인상적으로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지는 그거죠. 예, 나 잘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진짜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이 쓴 책이다. 내가 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담은 서문이었는데 굉장히 큰 공감을 얻어서 책 판매에도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도입부를 잘 쓰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작가는. 그래서 그 6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시민 그 작가에 대한 글쓰기 영상이 조회수가 진짜 거의 어제만 해도 한 1,400회 정도? 예. 사실 그 내용이 조금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의 유명세 때문인지, 음, 그렇게 따지면 무라카미 하루키도 못지않게 유명한데 말이죠. 어쨌든 유튜브 알고리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 기간이어서 그런 거지, 누구 말씀대로. 근데 뭐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라이크도 되게 많이 달렸고요. 근데 이렇게 하드 캐리하는 그런 어떤 글이 하나 나와서 저기 방송이 하나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 6가지 도입부 중 쓰기 중에서 첫 번째는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긴 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개요입니다.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라. 개요란 말 그대로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압축적으로 간추려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개요는 시작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알 수 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전할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법전 스님이 쓴 무소유 12쪽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네요. 취미는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누구도 뭐라 탓할 수 없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짓을 무엇하러 할까 싶지만, 당사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게 된다. 그 절대성이 때로는 맹목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낭비적이요, 퇴폐적인 일까지도 취미라는 이름 아래 버젓이 행해지는 수가 있다. 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예. 그래서 취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본인이 생각하시는, 법정스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개요에 대해서, 취미란 이런 것이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예,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나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겠죠. 이건 뭐 별도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할 얘기에 대해서 이제 간추려서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겠고요. 두 번째, 정의. 사물과 사태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고 나서 글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태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정의다. 사물이나 사태의 뜻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그것을 한 꼬챙이에 꿰어 이것은 저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 세태의 본질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음, 제가 혼자 독립하기 전에 유니타스 브랜드라는 브랜드 전문지에서 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한 6년 3개월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유니타스 브랜드의 어떤 대표님, 예, 편집장님이 글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음, 이를테면 브랜드 전략이다, 컨셉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분들 꼭 그 사전적인 정의에서 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예, 이를테면 전략이란 말의 어원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란 말, 예, 스트래티지인가요? 예, 전략이란 말의 어원을 따지다 보니까 뭐 라틴어로 뭐 이를테면 어떤 뜻이었다. 원래의 뜻은 상대방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거를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싸움에 유리하니까, 전쟁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예, 어, 브랜드 전략이면 전략에 대한 어원을 딱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거죠. 전략이란 라틴어로 이런 것이다.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더라. 이렇게 명백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게 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김대중 대통령이 쓴 배움이라는 책에 쓴 내용, 이 92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국민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다. 용서야말로 최대 승리라는 철학과 신념을 가진 자만이 자신 있게 용서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권력의 칼을 빼앗긴 빈손의 독재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음. 예.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를테면 예, 핍박을 받은 정치인분 중에 한 분이시죠. 실제로 어떤 예,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예, 여러 번 넘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용기를 말할 자격이 있죠. 예, 실제로 용기 있는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용기라는 단어에서 설명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내린 정의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가 사전이 어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정의를 먼저 딱 서두에 두고 가는 건 살짝 무겁긴 하지만 굉장히 그를 품격 있고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인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끌어들여라. 다른 사람 혹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말을 끌어들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실마리로 삼는 방법이다. 방법이 바로 인용이다. 인용한 글이나 말의 명성과 신뢰도를 빌어 자신의 논지를 펴는 것이다. 안전하면서도 손쉬운 시작 방법이다. 여러분, 뭐 이거는 여러분 금방 많이 그런 글들 보셨을 거예요. 예, 딱 서두에 예, 뭐 이를테면 뭐 있을까요? 예, 약간 뭐 조지 오웰이 얘기했다면 조지 오웰이 했던 얘기들을 큰 따옴표로 묶고 나서 예, 그 말을 쓴 후에 조지 오웰의 어떤 인용했다는 인용 부호를 쓰고 글을 시작하면 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압축하면 이런 거야. 아까 압축하고 조금 다르죠? 약간 인용,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명성이 있는 유명한 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글을 시작하는 것도 글쓰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주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 책은 어떤 건물 관리 회사 직원이 쓴 글을 예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폴 크루그먼의 칼럼에 재미있는 용어가 등장했다. 좀비 거짓말. 크루그먼은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무리의 캐나다인들이 그들의 의료보험 제도로 인한 문제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이것을 완벽한 허위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종류의 거짓말을 좀비 거짓말, 즉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좀비 거짓말이라고 표현한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른 사람 폴 크루거만의 얘기를 빌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뉴욕타임즈에 실리고 폴 크루거만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등장했던 용어라고 하니까
좀비 거짓말이 뭐지?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고 예, 글을 다시 자리를 고쳐 앉고 읽게 되는 겁니다. 음, 요것도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힘을 이용하라. 이야기는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해 일정한 줄거리를 갖고 하는 말이나 글이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없는 일을 상상해 꾸민 것일 수도 있다. 같은 말을 해도 유독 재밌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말을 찬찬히 분석해 보라. 이야기의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누가 얘기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 사람 얘기하면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일단 합본부터 나오는 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야기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꼭 소설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 1626년 인디언들은 이주민들에게 단돈 24달러에 오늘날 전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 될 맨해튼을 팔았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역사 속 어리석은 결정으로 언급되는 이 사례를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다음과 같이 복리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24달러를 받은 인디언이 매년 8% 복리 수익률을 올렸다면 지금 맨하튼을 사고 로스앤젤레스를 2번 사고도 돈이 남는다. 박경철 씨죠?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즘 박경철 씨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엔 굉장히 유명했죠. 음, 안철수 씨도 같이 한번 떠오릅니다. 예. 어쨌든, 이야기, 예, 흥미로운 이야기로 도입을 시작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남의 얘기, 뭐, 1626년의 인디안 같은 얘기들도 좋고, 또 내가 직접, 예, 2024년 1월 24일에 겪은 일도 좋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또 내가 뭔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고 하면, 사실 그 미국의 논픽션 작가들, 제가 좋아하는 예, 그런 또 논픽션 작가들이 이런 어떤 글들을 많이 씁니다. 정말 글 도입부를 영화처럼 시작해요. 예. 1626년에 1626년 4월 24일에 어느 날, 뭐 인디언들은 뭐 예, 맨해튼 앞에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쓰면 일단 그림이 그려지니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보다 좀 더 힘있고 생생한 글쓰기를 할 때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참고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궁금증을 불러일으켜라. 이것도 여러분 딱 감 잡히시죠? 독자는 제목이나 필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떠올리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대한다. 그런데 궁금증을 풀어주기는커녕 반대로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질문이다. 오히려 독자에게 물음을 던져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글이라도요, 마침표로 끝나는 글보다 물음표로 끝나는 글이 훨씬 더, 예, 만약에 제목을 쓴다고 하면, 클릭 확률이, 예,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궁금한 걸 못 참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A 몬스터 류현진과 추추 트레인 추신수를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물음표만 안 썼다 뿐이지, 예, 질문으로 시작하죠. 류현진은 이미 소속팀 다저스가 리그 우승을 거두며 포스트 시즌에 안착했다. 이제 추신수만 남았다. 추신수까지 포스트 시즌에 나설 수 있다면 국내 야구 팬들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2013년, 10년 전, 11년 전의 일이네요. 예, 류현진은 예, 돌아왔고 추신수는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어쨌든 이렇게 글을 질문으로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 뭔가 본능적으로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글을 써본 입장에서도 매우 공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 생각을 뒤집는 거죠. 예,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주장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환기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흔들거나 뒤집는 것이다. 환기는 글 전개 방법의 명칭이라기보다 글의 효과를 나타내는 말이다. 환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반증, 문제제기, 역설, 반어, 화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상의 통념과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모두 환기에 해당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천득, 예, 수필가 피천득 씨가 쓴 글입니다.
피가가 다 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피가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 두꺼운 전화번호부에도 피가는 겨우 열이 될까 말까다. 현명하게도 우리 선조들은 인구 소동이 날 것을 아시고 미리부터 산하지 않을 해왔던 모양이다. 피가가 김가보다 이상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간다 사람에게는 닥터김이나 닥터피나 다 비슷하리라. 예, 피천득 씨가 쓸 법한 글이죠. 예, 정말 피가를 만들기는 드물고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녹여내는데 어쨌든 우리가 흥미했던 생각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하게 됩니다. 아, 진짜 그래. 피가가 있었지. 예. 근데 이 책은 생생하게 예, 큰 따옴표를 치니까 더 인상적이죠. 예, 마치 인용을 하듯이 피가가 다 있어. 이렇게 하면 예, 아무래도 주의를 환기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지? 아, 그렇지. 피가가 전화번호부에도 정말 열이 될까 말까 하단 말이지. 그럴 만하지.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하면 예, 아무래도 주의 환기, 아무래도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자세를 고쳐 앉고 예, 어, 뭐죠? 허리를 당겨 앞으로 앉으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는 예, 좋은 영화도 그렇고 좋은 강연도 그렇고 좋은 책도 이렇게 한번 자리를 고쳐 앉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도입부가 정말 좋은 도입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개요. 좋은 도입부를 쓰려면 일단 개요. 글의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하거나 두 번째, 사물과 사태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하거나 네 번째,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하거나 다섯 번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나 마지막으로 생각을 뒤집어서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통해서 글을 끌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고 독자들을 글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통 후킹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음, 이 책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도입부 잘 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도입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을 끌어와야 그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 확인하셔서 나는 어떻게 도입부를 써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보겠다. 다르게 한번 써보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쓰기가 처음입니다. 백승권 씨가 쓴 책과 함께 글의 도입부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게 꼭 그렇게 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와디즈 펀딩을 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쓰거나 나나 내가 만든 제품, 서비스를 잘 파는 방법에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예. 하다못해 와디즈 펀딩을 할 때, 상세 페이지를 쓸 때 여기에 나온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보면 예, 어차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저기 소비자들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저희들을 스스로 브랜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도 어떤 식으로 소개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나를 소개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사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훨씬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나를 알리고 나를 브랜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의 하나로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